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또 보면, 거기 질문한 내용은, 그 카페 제목에 보니까, 자세 명상 중에 초선정에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명상 중에 호흡 관찰이든 자세 관찰이든 선정에 들어 있었음을 그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고. 근데 그 자세 관찰을 지금 여기 질문하시는 그 우리 브루펜님은 자세 관찰 수행을 하는데, 요건 이제 선정을 거의 경험을 못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질문한 내용을 보면 최근 고민은 제가 초선정에는 잠시나마 들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선정의 요소로 우연히 본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이제 선정의 요소들이 있다. 선정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우백가는 이제 사선정에 있는 거고, 위따가 위자라는 초선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저는 초선정에 들려고 노력할 때 편하다는 생각, 좀 평화롭다는 생각 이외에는 희열이나 행복, 집중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초선정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니까 자세 수행은 약간 다른 형태의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어떤 형태의 감정인지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이 자세 관찰에 국한되지 않고 선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좀 많아요. 경전에 입각해서 정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행 이제 그 소스가 다르죠. 우리나라에는 그 동남아 쪽에서 미얀마 불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도 좀 있고 태국은 아주 극소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양에서 이렇게 선정을 이렇게 좀 편하게 개발한 형태도 많이 들어와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 그런 기법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좀 고유한 형태의 선정에 대한 것도 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선정을 닦으려고 하는 게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걸 중심으로 따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게 마음의 먹이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 선정이 이제 마음의 먹이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선정을 이제 먹이라는 게 마음이 늘 행복과 즐거움을 요구하죠.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정이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먹이가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먹이를 먹는 애들은 주로 사띠하고 그 다음에 아타피가 먹죠. 아타피. 얘들이 마음입니다. 남아예요, 남아. 그러니까 얘들이 주로 선정이라는 먹이를 좋아한다, 잘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음의 먹이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선정 상태가 돼야지, 즉,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대상을 너무 자주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대상에 잘 머물고 있으면 마음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구소, 즉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연구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선정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마음이 대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요게 선정인 거죠. 그래서 선정 자체가 마음의 연구소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선정의 어떤 필요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팔정도의 중심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선정에 대해서는 37조도품을 보더라도 이 중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선정이.
사념처도 바로 선정을 위한 토대죠. 사념처도.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이 선정의 의미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 그 점을 하나 기억해 두고, 예, 그 다음에 선정의 요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요소들은 사실, 특히 그 선정을 정의할 때 그 미얀마 이제 이 수행센터 쪽에서는 이 선정을 이루는 각 요소들을, 예, 요소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저기 이제 선정 상태일 때는 이제 외부 감각 기관과 다 끊기기 때문에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이때는 모르는데 선정에서 이제 나와서 나와서 이제 그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가지고 요때 이제 마음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초선인지 뭐 이선정인지 또는 선정에 올바로 들어가 있는지 선정을 성취했는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요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 선정 상태일 때 이때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 사띠도 살아 있어야 되고, 삼빠자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타피도 있어야 됩니다. 이때 아타피도 자기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 그 장애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장애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선정을 닦는 와중에 존재해야지 그 선정을 마음의 연구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음에 대한 삼빠자냐가 일어나게 되면 마음 스스로가 자기가 마음, 즉 나마라고 인식을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스스로가 자기가 아는 주체다 라고 인식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인지 제가 설명은 많이 드렸지만, 이게 이제 외부 정상이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알게 돼요. 모든 걸.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노가 일어나든 슬픔이 일어나든 즐거움이 일어나든 과거의 기억이 일어나든 미래의 걱정이 일어나든, 예,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감정도 이렇게 점차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 마음에 대한 삼빠자냐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점차 다 알게 된다. 나중에는 모두 다 알게 되는, 예,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얀마 쪽에서 얘기하는 이 선정은 제가 이제 옳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선정의 요소라는 게 타니사로 스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개별적으로 구분된다라는 측면보다는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십니다. 한 덩어리로 있다. 즉,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사과라는 과일이다 이러면 그 사과라는 그 과일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 사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과의 맛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선정의 요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요소들이 이렇게 있고, 요소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맛이라는 거는 어떤 특성이라는 겁니다. 선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정, 사과의 맛이 있듯이 선정의 맛이 있다면 그 선정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특성은, 예, 바로 편안함하고, 예, 그 다음에 뭐 행복, 즐거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함하고 행복, 즐거움인데, 이 행복, 즐거움은 일반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이게 아주 질리지 않는, 즉 담백하고 밋밋하다 그랬죠. 밋밋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좀 재미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질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극적인 거는 처음에는 좋아도 금방 질리죠. 예, 그런데 이 선정의 어떤 이 행복이나 즐거움은, 예, 지겹지가 않아요. 질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정이라는 거 이제 요게 기본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정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지금 선정의 맛이라는 이 부분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차를 타고 가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다. 또는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첫 호흡 관찰일 때는 첫 호흡으로 바로 이렇게 즐거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편안함이. 바로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10초에서 30초 내로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편안함이나 행복함이나 즐거움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고 시도를 하게 되면 10초에서 30초 사이에 이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돼야 됩니다. 이 정도로 되었을 때 보통 선정을 성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이다. 우리가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먹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꺼내 먹을 수 있는 먹이기 때문에 이게 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은 사람은 과거의 습관, 즉 과거의 감각적 즐거움을 탐닉했던 또는 분노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내가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에서 어떤 무기질을 이렇게 꺼내고 비타민을 이렇게 꺼낼 수는 없죠. 사과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선정의 특성은 요건데 우리가 선정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이 맛을 볼 수 있다. 이 먹이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먹이라 그러고 이 먹이를 얻게 되면 과거의 먹이를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측면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건 지금 이제 그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삐띠라는 것도 이제 보면 예전에 이제 이 삐띠에 대해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쾌감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의 뭐 수백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형태보다는 이 그 책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몸이 이렇게 추워서 바짝 얼어 있는 사람이 이 바가지로 큰 바가지로 이렇게 따뜻한 물을 한 바가지를 머리에 이렇게 탁 이렇게 끼얹으면 따뜻하죠, 그죠? 그렇듯이 그런 따뜻함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선일 때는 이 바가지로 물을 붓는 거고 2선, 3선일 때는 큰 이제 물통에 몸을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추울 때 한 바가지 부었을 때는 그게 강력하죠. 근데 그 따뜻한 물에 몸을 담궈 버리면 강력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삐띠라는 거는. 그래서 삐띠라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우리가 얻게 되는 선정이라는 게 이제 선정이라는 거는 결과 단마예요. 결과입니다. 그럼 이 선정이라는 이 결과에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계율을 꼭 지켜야 돼요.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아주 나쁜 먹이들 있죠. 다른 존재들을 해쳐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고 또는 다른 물건을 훔쳐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또는 거짓말을 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이런 먹이를 아예 원천 차단시키는 겁니다. 계율로 형식적으로 아주 나쁜 먹이들을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계율 지킴으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감각적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감각적 단속, 즉 오감을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필요성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필요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세 관찰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만 이 감각 단속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화라라는 그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에 필요한 정보를 찾았는데 정보를 다 찾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정신적 여행을 즐기고 싶다. 좀 재밌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걸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필요성 관점에서 보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먹을 때도 내가 적당히 배가 불렀는데도 더 먹는다. 이러면 또 필요성이 없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 단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단속을 이렇게 해야 되고, 원인이 그 다음에 이제 오장애 부분이 있어요. 오장애가 이제 제거돼야 됩니다. 근데 오장애가 제거되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제거죠. 일시적인 제거, 의도적 제거입니다. 이게 지혜가 수반이 되었을 때 뿌리가 뽑히죠. 우선 일시적인 제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구살라가 일어납니다. 이 구살라에 이제 지금 호흡 관찰을 통해서 일어난 거니까 이제 선정이라는 게 일어나겠죠. 구살라에서 대표적인 게 선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일어날 때 이게 기존에 이제 이렇게 좀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분이면 이 구살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삐띠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즉 한 번도 마음이 이렇게 짐을 내려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 한번 딱 내려놓으면 그 기분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게 희석이 돼요.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편안함과 행복함,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삐띠는 이런 이제 원인들로 선정을 얻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첫 번째 감정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액각가다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심일경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마디 자체가 또 그런 의미가 있긴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수행하시는 분들이 호흡 대상에 지금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 대상에 집중을 한다. 뭐가 마음이 호흡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이제 액각가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떤 대상에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집중시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선정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정한 호흡 대상, 수행 대상이 호흡이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호흡에 딱 집중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시간만큼 집중시킬 수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액각가다의 의미가 상태라는 측면도 있는데 어느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 힘이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대상에 집중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각가다의 의미를 그냥 마음이 자기가 정한 수행 대상에 집중한 상태적인 측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게 어디에 집중하라라고 딱 시키면 마음이 집중을 딱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선정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근데 선정을 얻으면 자기가 알아요, 사실은. 그걸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때 마음을 호흡 이외의 대상, 자기가 정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집중을 잘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선정을 얻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작업을 하든 어떤 연구를 하든 어떤 집안 일을 하든 아주 지치지 않고 아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오랫동안. 자기가 좀 놀라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선정에서 얘기하는 에카카다는 이 초선부터 사선까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에카카다 자체가 대상에 집중한 그 상태를 표현하는 측면도 있는데 마음을 어떤 대상에 집중하라라고 시켰을 때 얘가 집중할 수 있는 힘, 이것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도. 여러분들이 내가 선정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 때 다른 대상에 한번 집중을 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호흡 관찰 중에 여기서 내가 여기 다른 대상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하나 정해서 거기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근데 해보면 여기 집중이 호흡에 집중하는 만큼 됩니다. 오랫동안 편안하게. 아무 느낌 없이. 아무런 어떤 부작용 없이, 어떤 불편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거에도. 그리고 또 다시 호흡으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컨트롤 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게 통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마음을 충분히 그렇게 수긍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선정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몸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몸이 사라지는 거에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올바른 선정일 때는 이게 이제 괜찮은데, 이게 조금 잘못된 우리 타니사로 스님께서 에어포켓에 빠진다라는 말 있죠. 에어포켓. 이게 뭐냐면 에어포켓이 무중력 상태예요. 타니사로 스님의 의미는 뭐냐면 이 경험을 한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마음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즉 이제 애매한 어떤 이 무기는 아닙니다. 무기나 해태, 혼침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안따라바와라고 하는 바와가 없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몸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도 사라집니다. 자신도 사라짐. 나중에 깨고 나면 알아요. 깨고 나면. 근데 이게 무기나 해태 혼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니고 올바른 선정일 때 몸이 사라지는 거는 요때는 몸이 사라지면 사티하고 삼빠자냐하고 아타피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즉 이제 아는 마음, 아는 사티가 있고 호흡하는 몸이 있고 뭘 아냐면 이때는 주로 사티가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웨어니스 하고 있는 거죠. 호흡을 사티하고 있다. 호흡을 알고 있다라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몸이 사라질 때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미삼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 몸이 사라질 때 스스로 몸이 사라졌다라고 느낍니다. 느낌이 일어나요. 몸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육안으로 이제 팔 다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팔 다리가 육안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실제로. 몸이 전체적으로 사라지고 사티 삼빠자냐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딱 살아 있으면 이게 이제
본산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육안으로 이렇게 팔다리 봤을 때 너무 집중해서 보면 선정이 깨집니다. 가볍게 떠서 살짝 봐야 돼요. 살짝 보면 팔다리가 안 보여요, 진짜로.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팔은 안 보이는데 다리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아직까지 본산매에 완전히 들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선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뭐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선정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내가 선정을 얻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편안함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죠. 편안함과 행복, 즐거움 이게 언제 어디서나 10초나 뭐 30초, 10초 정도면 충분해요. 10초 만에 이게 딱 이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상태에. 그리고 이 상태가 이제 마음의 먹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를 했던 그 에까까다의 의미에서 마음을 어떤 대상에 집중시킬 수 있는 힘, 이것도 에까까다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마음의 연구소, 즉 이런 에까까다가 이제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정제되게 되면 이게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안정적 집중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까까다의 의미를 상태적인 측면도 있는데 마음을 어떤 대상에 집중시킬 수 있는 힘, 이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중했을 때 마음을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까까다가 초선부터 사선까지 다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계속 개발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정에 이제 자기가 성취했는지 성취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것보다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